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엄마 아빠들 꼭 모유 수유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예비 엄마에게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처럼 그 방법을 꼭 몸으로 배워두어야 합니다. 즉 아기를 안아서 젖을 물리고 먹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젖은 분유와 달라서 아기 입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얼마나 먹는지 그 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유량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배우면 산부인과 퇴원 후에 하루 이틀 안에 소아청소년과에 아기를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금 분만 후에 젖을 먹이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말한 두 가지 외에도 모유 수유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젖을 먹이려면 본인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 난관을 헤쳐가야 합니다. 먼저 포유동물, 그중에서도 사람은 왜 24시간 모자동실을 하면서 엄마 곁에서 젖을 먹여야만 할까요? 인간은 뇌가 발달하면서 커지고 직립보행으로 골반이 좁게 진화되어서 다른 동물보다 몸에 비해 아직 뇌가 미숙한 상태로 일찍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장류와 달리 사람 신생아는 뇌가 어른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걷거나 말은커녕 시력이 0.1도 안 되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먹여주고 원하는 걸 엄마가 다 알아차려서 해주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만들어지는 뇌는 완성품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매일매일 1%씩 자라서 9개월 넘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뇌가 생후 첫 6개월 동안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인간 아기의 뇌는 다 만들어져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280일 더하기 생후 2년을 합한 1000일이 되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 2년 이상 젖을 먹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모유수유의 장점은 그 양에 비례합니다. 모유수유와는 여러 가지 감염병, 영아돌연사, 아토피 피부염 위험이 적어지는데 완전 모유수유를 할수록 그리고 더 오래 젖을 먹일수록 이런 이득이 커집니다. 아기뿐 아니라 엄마에서도 여러 아이에게 젖을 먹인 누적 모유수유 기간이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 되면 대사증후군, 즉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이 줄어듭니다. 또 누적 모유수유 기간이 12개월만 넘어도 유방암과 난소암이 28%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모유수유를 1년 더 할수록 유방암이 4.3% 줄어들고 임신성 당뇨병이 없던 엄마들의 경우 모유수유를 1년 더 할수록 2형 당뇨병도 4 내지 12%씩 줄어듭니다. 또 누적 모유수유 기간이 12개월이 넘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20% 줄고 24개월이 넘으면 50%나 준다고 합니다. 이런 모유수유의 장점을 꼭 기억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다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생아 모유수유에 꼭 필요한 기본 상식입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먼저 24시간 모자동실을 하면서 깰 때마다 하루 10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50분까지도 양쪽 젖을 모두 직접 수유하고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이고 먹다 자면 깨워 먹이고 또 의학적 이유가 없으면 분유, 우유병, 누리개 젖꼭지는 쓰지 말고 분만 첫날부터 손으로 젖 짜는 방법을 익히고 산부인과 퇴원 후에 하루 이틀 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만 후에 젖이 안 돌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젖만 먹이겠다고 결심했던 엄마들도 막상 젖이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젖 돌기 전까지는 분유라도 먹여야겠다고 마음을 바꾸곤 합니다. 그런데 젖이 짜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입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보통 분만 후 첫 이틀 동안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하는데 초유는 아주 양은 적지만 신생아의 작은 위장 크기에 꼭 맞고 또 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가 숨을 쉬면서 동시에 빨고 삼키는 방법을 익히기도 편합니다.
건강한 만사가가 첫 4일 동안 먹는 전량은 이렇게 적습니다. 한 번 먹는 양이 첫째 날 2 내지 10cc, 둘째 날 5 내지 15cc, 셋째 날 15 내지 30cc, 넷째 날 30 내지 60cc 정도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먹은 것도 아니니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게다가 신생아는 태어나면 첫 2시간만 또랑또랑 하다가 곧 졸려서 잠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때를 놓치지 말고 젖을 먹게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첫 2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10시간 정도 자면서 겨우 한두 번 더 먹게 되니까요. 배고픈 신호는 아주 쉽습니다. 신생아는 자다가 깨면 그게 바로 배고픈 것이기 때문에 깰 때마다 먹이면 됩니다. 아기를 24시간 항상 같은 방에 두고 깰 때마다 울기 전에 젖을 먹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자지 말고 꼭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아기 잘 때 같이 자다 보면 아기가 깰 때 자연히 엄마도 깨게 됩니다. 생후 12시간 이후에는 더 자주 먹는데 어떤 때는 먹고 또 몰아서 먹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주 정상입니다. 아기는 절대로 분유 깡통에 써 있는 것처럼 3시간마다 먹는 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신 신생아는 하루 24시간 동안 8번 내지 12번, 한 번에 양쪽 젖을 합해서 30분 이상은 먹여야 전량도 유지되고 젖 빠는 것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지 못한 것 같으면 수유 후에 손으로 젖을 조금 짜서 숟가락으로 먹여도 됩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아기를 신생아실로 데려가면 배고파하는 신호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밤에 분유통에 적힌 만큼 분유를 먹인 아기는 아침에 다시 엄마 젖을 물리면 모양도 다르고 잘 나오지도 않아서 짜증이 나게 되죠. 참고로 현재 시판 중인 분유 제조사 4곳 모두 생후 첫날부터 2주까지 80cc씩 7, 8번 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 초유 수유량과 이 분유 수유량을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분만 직후부터 젖이 아주 조금 나오는 초유 시기에 아기와 붙어 지내면서 계속 말랑한 젖을 물리면 아기는 젖 먹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고 2, 3일 후 젖이 돌아서 젖몸살이 올 즈음에는 아기가 엄마 젖을 시원하게 먹어줄 수 있습니다. 젖이 돌기 전에 첫날부터 잊지 말고 우려에 대비해서 손으로 젖 짜는 연습도 해둡니다. 그렇게 하루에 10번 이상 매번 양쪽 젖을 충분히 먹이면서 산후 3일부터 일주일 정도 우려 시기 동안만 남은 젖을 짜다 보면 전량이 수유량에 맞춰지게 됩니다. 초유 나올 때까지 유선 뚫는다고 마사지하면서 기다리고 분유를 먹이면 그 귀한 초유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미숙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축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들이 젖을 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첫째, 젖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것 같아서, 둘째, 유방이나 유두가 아파서입니다. 그런데 수유 자세와 젖 물리는 방법만 제대로 익혀두면 이 2가지 문제를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만 전에 50cm 정도 되는 인형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우선 젖 먹이기 전에 유방은 닦지 말고 대신 엄마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이나 침대 위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먹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신생아나 작은 아기들은 수유 쿠션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엄마 무릎이 엉덩이보다 더 높게 오도록 발 밑에 두꺼운 책이나 발판 같은 것을 받치고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는 12번 양쪽 합해서 30분 이상 먹는데 그러면 수유 시간만 하루에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절대적으로 편안한 수유 자세가 필요한 이유죠. 젖을 먹일 때는 속사계를 벗기고 기저귀만 채우거나 이렇게 얇은 베네옷이나 속만 입혀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선 아기를 엄마 유방 높이까지 충분히 올리고 아기 몸 전체가 엄마 가슴을 향하도록 안아줍니다. 다행히도 아직 아기는 8등신이 아니고 4등신이기 때문에 베개나 아니면 엄마 팔로 머리를 받쳐주지 않아야 더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가 등을 대고 눕는 게 아니고 엄마 쪽을 향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됩니다.
이때 아기의 고개나 몸이 비틀리지 않고 귀와 어깨와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어야 젖을 편하게 삼킬 수 있습니다. 고개가 꺾인 상태로 젖을 삼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기의 아래쪽 손은 엄마 가슴 아래로 뻗쳐서 젖을 만질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 아기가 엄마 허리에 벨트처럼 착 감기는 식이죠. 젖물리기는 영어로 레치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유방이 작고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유방을 잡아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유방이 크거나 늘어진 경우라면 그대로는 아기가 물기 어려울 수 있죠. 이때는 엄마가 손으로 유방을 3시와 9시 방향에서 이렇게 잡아서 젖을 물기 쉽게 해주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아기 코가 향한 쪽 유방에,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은 아기 턱 쪽 유방에 대주는데 이때 아기가 잘 물 수 있도록 바깥쪽을 넓게 잡아야지 너무 좁게 잡으면 안 되겠죠. 엄마가 유방을 움켜쥐고 아기 입에 이렇게 구겨서 넣으면 아기가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스트로를 빨듯이 쪽 빨아서 유두가 더 아프고 젖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음식을 먹일 때도 입에 억지로 넣지 않는데 젖도 아기가 물기 좋은 위치에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신생아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요령껏 도와주기는 해야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두가 아기 코 근처에 놓이게 안아주면 자연스럽게 아래턱이 더 깊숙이 젖을 물게 됩니다. 오른쪽 젖을 먹일 때 입이 약간 왼쪽에 오고 간신히 코가 유두에 가까이 오도록 해서 고개가 약간 뒤로 젖혀진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죠. 아빠가 맥주를 들이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야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아기가 유방 쪽에 가까워지면 등과 양쪽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재빨리 젖을 물리면 되는데 이때 아기를 엄마 쪽으로 당겨야지 엄마가 가슴을 아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스스로 입을 크게 벌리라고 아기가 짜증을 내기 전에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에 엄마가 바싹 당겨서 젖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즉 재빨리 유방을 아래쪽부터 깊숙이 물리는 겁니다. 마치 뚜껑을 덮듯이 이렇게 물리는 거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작동하는 것은 위쪽이 아니라 바로 아래턱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깊이 물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손으로 아기 머리를 밀지 말아야 합니다. 뒤통수를 누르면 아기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오히려 몸을 활처럼 뒤로 버팅기게 됩니다. 겉으로 유륜이 보여도 엄마가 아프지 않고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륜이 아주 큰 엄마라면 밖에서 안 보일 정도로 몽땅 다 아기 입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또 젖을 물린 상태에서 코가 닿아도 아기들은 숨을 잘 쉴 수 있는데 유방이 너무 푹신해서 힘들어하면 위치를 약간 바꿔주면 됩니다. 코가 닿은 부위를 손으로 눌러주기도 하지만 아기 엉덩이를 약간 엄마 쪽으로 끌어당겨서 지렛대 작용으로 코가 약간 떨어지게 하면 되죠. 하루에 10번 이상 젖을 먹이면서 매번 코 닿는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그 밑에 있는 유관이 자꾸 막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물리지 못해서 유두가 아프면 참지 말고 아기를 떼어낸 다음에 다시 물립니다. 엄마가 목이나 허리, 팔목이 아프면 수유 자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수유 중에 자세가 느슨해져서 아기 위치가 바뀌면 다시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젖을 먹이기 전에 먼저 깨끗이 닦았던 손가락을 입 옆으로 깊게 넣어서 유두 대신 물려줍니다. 젖을 물고 있는 아기는 의외로 힘이 아주 세서 이걸 살살 밀어서는 입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젖을 꼭 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아기를 떼내다가는 유두에 미세하지만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손가락으로 음압을 없앤 후에 젖을 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기 전에는 유방이 아니라 엄마 손을 아주 깨끗이 닦고 젖을 먹인 후에도 유방은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왕절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아기를 들어 올리거나 자세를 잡아주는 도움을 받아서 옆으로 나란히 누워서 젖을 먹입니다. 우선 엄마 등 뒤와 머리 밑에 베개를 여러 개 괸 상태에서 옆으로 눕고 베개를 양 무릎 사이에 끼우면 더 편합니다. 아기도 옆으로 눕히고 머리가 아니라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고 고개가 뒤로 젖혀져서 코가 유두를 향하도록 가까이 당기고 아래쪽 팔로 아기를 감싸듯이 안고 유방 가까이 오게 하면서 위쪽 손으로 유방을 지지합니다. 반대쪽을 먹일 때는 아기 밑에 베개를 좀 더 높이 괴어서 아기를 반대쪽 유방 높이까지 올려주고 아기 쪽으로 몸을 더 기울여서 먹입니다. 아니면 아기를 가슴에 올려서 안은 채로 반대쪽으로 몸을 굴린 다음 다시 수유 자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미식축구식 자세나 반쯤 뒤로 기대서 교차요람식 자세로 수유합니다. 미식축구식 자세는 유두와 아기 입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아기의 머리를 조절하기가 쉽고 자세 유지가 편하고 수술 부위가 아기 체중으로 눌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미식축구식 자세를 할 때는 아기 다리가 닿지 않도록 엄마가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아기의 등 뒤를 받쳐주면 됩니다. 반쯤 뒤로 기댄 자세를 할 때는 편안하게 베개를 괴어주고 무릎 위에도 베개를 놓고 그 위에 아기를 뉘어서 머리가 유방 높이에 오게 하면 배가 덜 눌립니다. 그런데 신생아 중에는 잘 먹지 않고 오래 자거나 별로 보채지 않는 아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스스로 원하는 것보다 더 자주 젖을 먹여야 합니다. 첫 수주 동안은 4시간이 지나면 깨워서 먹여야 하는데 특히 신생아 초기인 첫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아기가 먹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자면 꼭 깨워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골아떨어진 아기를 무조건 깨우기보다는 잘 보다가 눈동자가 움직이는 얕은 잠을 잘 때 깨우면 가벼운 자극에도 반응을 합니다. 불이 밝으면 아기가 반사적으로 눈을 감기 때문에 방을 조금 어둡게 하는 것이 좋고 약간 시원하게 속삭이는 벗기고 비스듬히 세워서 안아보거나 트림할 때처럼 등을 약간 두드리거나 문질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기야 하고 말을 걸어보거나 가볍게 얼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완전히 깨지 않고도 잘 먹는 아기라면 적당히만 깨워서 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컷 깨워서 젖을 먹이는데 충분히 먹기 전에 잠이 들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지압하듯이 지그시 누르거나 뺨을 턱 쪽으로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방을 시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기를 깨워서 더 먹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유 중에 젖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엄지와 나머지 4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유방을 골고루 눌러서 젖 흐름을 빠르게 해줍니다. 한쪽 수유 후에 트림을 시키면 졸려하는 아기를 다시 깨워서 반대쪽 젖을 물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젖이 충분히 잘 나오게 되는 생후 2, 3주까지는 덜 먹고 잠이 들면 깨워서 먹여서 젖을 충분히 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방에는 우유병처럼 눈금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전량이나 수유량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첫 수유일간은 초유량이 적기 때문에 대소변 기저귀 개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신생아가 24시간 안에 소변을 그리고 48시간 안에 첫 대변을 봅니다. 일단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고 나서 전량을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달라지는 대소변을 확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태어난 지 1, 2, 3, 4, 5, 6일째 소변을 각각 1번, 2번, 3번, 4번, 5, 6번 그리고 대변을 각각 1, 2, 2, 3, 3, 4번 정도 보면 어느 정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소변보다는 특히 대변이 수유량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대소변을 잘 보는 것 같아도 실제 수유량은 형편없이 적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어도 생후 3, 4일이 되면, 즉 자연분만하고 퇴원하면 하루 이틀 내에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서 아기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모유수유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량 늘리는 음식이 있다. 미역국, 족발, 가물치, 곰국같이 젖 같은 색깔 액체를 먹으면 전량이 는다고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량 늘리는 음식은 없습니다. 초유부터 젖 돌 때까지는 생리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전량이 결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유방을 빨리 비울수록 젖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젖 먹이기 전에 유방을 깨끗이 닦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전부터 유방 관리를 하고 유방 마사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달이나 물젖, 설사할 때 젖을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다 남은 젖을 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방에 오래 고인 젖이 나쁜 젖도 아닙니다. 또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6개월이 되면 물젖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젖 끊을 때 마사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모유 수유 중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김치도 적당히 먹으면 되고요. 커피는 신생아 시기는 주의하지만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아기 반응을 보면서 마셔도 됩니다. 술 자체는 모유 수유 금기는 아니지만 가끔 적당히 마실 수는 있습니다. 젖 먹이는 엄마는 담배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면 최소량으로 줄이고 수유 직후에 피우고, 절대로 집이나 차, 아기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더라도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젖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파마나 염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기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젖을 끊거나 꼭 필요한데도 약을 쓰지 말라는 말을 듣는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수유 중 금기이거나 아기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품 설명서의 임신부나 수유 의무 항목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품 허가를 받을 때는 임산부나 수유모 실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이 모유로 아기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이 의미 있는 정도로 모유로 전달되지 않고, 또 모유에 약물이 있다 해도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약에 대해서 최신 정보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락트메드입니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 중에 엄마가 몸이 불편하면 참지 말고 꼭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면 젖을 먹이는 중이라고 말을 하고, 락트메드에서 해당 약품 정보를 담당 선생님과 함께 꼭 확인해서 안전한 약으로 처방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엄마 맘대로 집에 있는 약을 먹거나 약국에서 사 먹고 젖을 끊고 나서야 이 약이 안전한지 찾아보면 너무 늦습니다. 젖을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는 밥을 먹일지 빵을 먹일지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로 약 때문에 섣불리 젖을 끊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글 자료를 찾으려면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모유수유 상담실 제일 아래에서 기존 상담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클릭하고 빈칸에 원하는 약물 이름을 쓴 후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이상이 전 세계 산모들에게 모두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만으로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수십만 년 인류 역사상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선택 제왕절개와 39주 이전 유도분만, 산부인과 모자분리, 산후조리원 모자분리와 3시간마다 유축하기, 유방 마사지와 산후 마사지가 당연시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정일 전에 39주 이전에 더 일찍 나올수록 그런 조기 만사가는 젖 물리는 방법을 배우기가 더 어렵고, 탈수나 저혈당, 황달도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제왕절개를 하면 젖이 조금 늦게 돌 수 있고, 수술 통증 때문에 아기를 안아주고 먹이기가 더 힘이 듭니다. 산부인과, 특히 조리원에서 2, 3주 동안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유축하면서 수유콜 받아서 젖 먹이는 것은
정말 한국뿐입니다. 수십만 년 인류 역사상 분유가 만들어진 지는 150년 정도 되었고 한국에 산후조리원이 생긴 지는 25년이 되었습니다. 조리원이나 마사지 없는 그런 외국에 사는 한국 엄마들도 건강하게 모유수유 잘 하고 있습니다. 내 아기는 시험 대상이 아니죠. 시행착오는 피해야 합니다. 아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키워줄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원래부터 엄마 아빠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 키우기에는 재수, 삼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에 잘 해야 합니다. 잘못되는 것을 고치기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습니다. 모유수유의 선행학습이나 복습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습은 꼬박꼬박 잘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모유수유 전문가가 되는 게 한국에서 젖먹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분만전 학습 목표입니다. 길일이라고 일찍 날 잡지 말고 의학적 이유가 없으면 예정일 가까이 적어도 39주는 지나서 자연분만하고 수유 자세와 젖 물리는 방법 실제 인형으로 능숙하게 반복 연습하고 24시간 모자동실하는 산부인과를 찾고 또 24시간 모자동실하는 산후조리원을 찾는 것이 최소한 다른 나라 엄마들과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모유수유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하면 그리고 예정일보다 일찍 분만할수록 산부인과에서 조리원에서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기면 더 힘들게 모유수유를 해야 합니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모두 코로나가 유행할수록 더욱 모자동실을 해야 합니다. 이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우선 모자동실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조리원에서는 엄마와 아기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커서 모자동실을 하면 다른 신생아와 접촉을 막아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모자동실을 하면 모자 간 상호작용 발달에 큰 도움이 되어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모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모자동실을 하면 아기들의 집단 생활이 최소화되고 감염 위험이 낮아지고 감염병 발생 시 2차 감염을 줄일 수 있고 모자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발달에 중요하고 신생아의 생존과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아기의 수면 패턴이 안정되고 덜 울고 덜 보채게 되고 아기 울음의 의미를 엄마가 알아차리기 쉽고 산후 우울과 불안이 호전되고 육아에 적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완전 모자동실, 즉 24시간 모자동실을 권장하며 24시간이 불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모자동실하고 신생아 돌보기와 감염병 증상에 대해서 엄마에게 충분히 교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장관, 호흡기, 결핵과 수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모자동실을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엄마에게 알리고 모자동실을 권장하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아기의 뇌 발달, 애착, 모유수유를 위해서 꼭 24시간 모자동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유수유 성공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산전의 모유수유 자세와 젖 물리는 방법을 익히고 24시간 모자동실하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찾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가 무섭게 유행하는 때는 아기 낳고 나서 도움받을 수 없다고 전제를 하고 완벽하게 수유 자세와 젖 물리는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곳을 못 찾았다면 다른 엄마들은 신생아실에 맡기더라도 나는 24시간 모자동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찾으세요. 아기를 낳는 엄마 아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점이 수면 부족입니다. 어제까지는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지만 일단 아기가 태어나 엄마가 되었으면 자고 일어나는 것을 아기에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신생아는 하루에 대충 16시간을 자고 8시간을 먹습니다. 3분의 2는 자고 3분의 1은 먹는 거죠. 그런데 엄마처럼 3끼를 먹는 게 아니고 10끼를 먹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8끼를 먹는다고 치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자고 1시간 먹고 2시간 자고 1시간 먹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으면 알람 맞춰놓고 먹이겠지만 아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먹고 1시간 자고 또 1시간 먹고 1시간 자고 또 1시간 먹고 3시간 자기도 합니다. 임신도 출산도 엄마도 다 처음이라지만 아기는 출생도 숨쉬기도 눈뜨기도 젖발기도 자는 것도 똥 오줌 싸는 것도 몽땅 다 처음입니다. 아기도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이지만 엄마도 새로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데 적응할 때입니다. 만약 조리원을 간다면 24시간 모자동실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해줄 때 엄마는 젖만 먹이세요. 8시간 젖 먹이고 아기가 자는 16시간 중에서 엄마 식사 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잘 수 있습니다. 아기랑 24시간 같이 있으면 전혀 유축할 필요도 없고 아픈데 수유콜 받고 신생아실까지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왕절개하고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회음부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 3시간에 한 번씩 방울방울 떨어지는 초유 모으자고 깔때기 들고 있다 보면 손목, 목, 어깨, 허리 너무 아프고 두통에다가 정말 미칠 것 같다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는 애대로 쓰고 시간과 돈을 쓰면서도 엄마도 아기도 다시 오지 않을 행복한 시기를 우울하게 보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짜지 말고 깰 때마다 젖 먹이고 재우세요. 신생아는 정말 먹고 자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당분간만 아기 따라서 10번 자고 10번 먹이면 됩니다. 아기랑 같은 방에서 24시간 모자동실하면서 깰 때마다 젖 먹인 다음 아기 재우고 엄마도 자면 유축할 필요도 없고 엄마도 10시간씩 잘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걸렸다고 무조건 제왕절개하거나 일찍 분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산모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모유수유 중에 먹을 수 있는 해열제와 약을 먹으면서 직접 모유수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조리원 취소하고 24시간 데리고 있는데 진짜 지금이라도 조리원 다시 들어가서 신생아실에 맡기고 싶습니다. 샘들 말 듣고 모자동실 하려고 집에 온 건데 2, 3주가 평생이고 뭐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잠을 못 자니 체력이 안 되고 밤에 짜증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엄마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 대댓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아,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쓴 글이네요. 둘째 낳으면 모자동실 할 것 같아요. 저는 혼합수유 했는데 알고 보니 밤중에 수유를 해야 모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모유 수유하려면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몸에 익혀서 꼭 원하는 모유 수유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